미라클 모닝이 중요한 게 5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거냐 그거예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일하는 스타일이 집필할 때 조금 반대예요. 밤에 쌩쌩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4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약간 할아버지 같아. 모닝이 옳다, 나잇이 옳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맥락에 따라서 나잇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지. 5시 반에 일어나다가 내가 5시에 일어나갖고 30분 작업하다 갔어요. 다 자는데 저는 그 더듬이 키고 책 봤다니까요.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 자기 실력을 키워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 미라클 모닝과 미라클 라이트라는 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37번째 시간 미라클 모닝이 있으면 미라클 라이트도 있어야 된다. 참 이게 듣고 싶은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 다 아침형 인간, 너 그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많이 잡아먹으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다 뒤지냐 이거 그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왕궁 얘기부터 해주죠. 네. 이 얘기를 누가 많이 하냐?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어르신들. 나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너는 이렇게 새벽 때 못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미라클 모닝이 다 될 수 있는. 나 듣기도 싫어 나는. 물론 진짜.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말 자체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죠? 이게 뭐를 원래 미라클 모닝에 사람 5시가 핵심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삶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보통 누가 얘기냐면 나의 지그시 드신 분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게 근데 아니라 그분은 호르몬이 깨우는 거예요. 수면 호르몬 그 메커니즘상 이분들은 새벽잠이 없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을 그냥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살인지 까먹었는데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늦게 자는 게 더 호르몬에 그러니까 맞고. 이제 이게 보통 한 15세부터 멜라토닌이 늦게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늦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0살이 되면 거의 정점에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20대 전후 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생체 리듬이 맞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너무 일찍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게 그러면 문제지. 군대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0시에 자고 얼마나 곤욕이야 그게. 근데 일찍 가면. 네. 난 그래서 21살인가 그래서 이제 20대에서 꺾이기 시작해서 25세까지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데,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본인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한테 일찍 일어나라 말 안 나는 게 우리 생체 메커니즘과 맞지 않다는 거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아까 그 핵심 주제가 나왔어요. 미라클 모닝이 중요한 게 5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거냐 그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랑 여기에 안 적은 얘기 해드릴게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일하는 스타일이 집필할 때 조금 반대예요. 둘 다 양육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집필을 하면은 온전하게 집필을 하기가 힘들어요. 애기들이 와서 놀아달라고 울고 아프고 그러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온전하게 자기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 작가님은 예를 들어 집필할 때 새벽에 일어나요. 집필할 때만 그렇습니다. 집필할 때 막 진짜 되게 잘 일어나요. 막 새벽 몇 시에 일어나죠? 4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집필을 해요. 약간 할아버지 같아. 저는 언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채아가 요즘엔 조금 늦게 자는데 9시에 이제 침대로 가거든요. 그럼 저는 그 전까지는 애 보고 놀아주고 애와 전쟁을 하고 또 회사 일하고 하다가 저는 하도 연락이 여기저기 우리 고객사들한테서 많이 오는 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집중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0시부터 2시, 옛날에 이제 좀 전성기 때는 3시에서 4시까지 6시간 동안 제가 일을 하면 아무도 없고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또 한 8시, 9시 일어나 제가 또 일찍 일어나 생각보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집에서니까 낮에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자요. 안 그러면 이거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요, 중요하지. 그래야 또 밤에 쌩쌩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진짜 미라클 나잇, 고 작가님 미라클 모닝. 그냥 사람들이 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 되게 나쁜 거거든요. 모닝이 옳다, 나잇이 옳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맥락에 따라서 나잇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예전에 제가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법에서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들. 그거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그걸 포기해야 예를 들면은 왜 저는 하고만 싶으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잘. 왜 미라클 모닝이 좋냐면은 전 상대적으로 미라클 나이보다 저는 미라클 나이스를 하지만 왜 미라클 모닝을 원하냐면은 밤에는 여러분 방해 요소가 되게 많아요. 재밌는 TV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 근데 여러분 새벽엔 다 어때요? 자요 보통. 조용하고 고요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TV도 안 하고 방해받을 요소가 없어요. 환경 설정이 내가 볼 때 더 완벽해요, 솔직히.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일하시 보신 분이나 새벽 좋아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 새벽만이 주는 그런 특이한 기운이 있어요. 에너지와 기분이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지. 차분하게 간져 있는데 온전히 나한테 그러니까 집중하는 정확한 거예요. 느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새벽에는 진짜 집필할 때만 새벽에 일어나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일했을 때 독서한 시간이 없고 애가 태어났는데 독서한 시간이 없었을 때 그때 하면 새벽을 이용했고 거의 대부분 밤 늦게 잡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 보스가 미라클 나이시잖아요. 그럼 저랑 영준이랑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새벽 거의 뭐 11시, 12시 이런 거예요. 12시부터 1시 이 사이 그렇죠. 제일 그때 많이 해요. 되게 토론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장하게 맞추는 거죠. 맞추면 당연히 그때 제가 거의 깨어 있어야 돼요. 맨날 레퍼토리가 그거예요. 그렇죠. 어우씨 벌써 1시 반 빨리 자. 그러니까 형 빨리 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집필할 때는 딱 집필할 때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방해 요소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이제 집필 방식이 달라서 그래 또. 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필을 약간 삘 받아서 일필 휘지로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저는 약간 논문 스타일을 쓰는 거예요. 취합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때문에 살피면서 글 쓸 때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글을 쓰기 전에 구조를 잡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때 좀 되게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요. 이게 좀만 누가 건들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집필할 때는 와이프가 좀 봐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좀 약간 변해요, 제가. 엄청 날카롭게 예민해지죠. 왜냐면 이거 구도를 막 잡고 있는데 옆에서 한번 그 간섭이 들어오면 이게 깨지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복구도 힘들고. 근데 새벽은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또 새벽에 기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구조 잡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딱 잡고 나면 뭐 몇 시간이고 글 쓰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맥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미라클 라이트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거의 2시에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미라클 모닝 하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 원래 미라클 나잇인데 맥락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가 그 책에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9시 강연을 전 판교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요청을 받으면은 그거 하러 가려면은 최소한 1시간 이동이잖아요. 화장실도 가고 아침에 밥도 먹고 양치일도 하고 하려면은 뭐 한 7시엔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일어나거든요. 8시에서 9시 사이, 뭐 9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늦게 자니까. 아무튼 아침 강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는 또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매일같이 힘드시게 전철을 타시겠지만 저는 뭐 안타보다 옛날에는 또 학교 다닐 땐 잘 탔는데 또 안타보다 탈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저는 또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조증이 있어갖고 그 또 전철에서 뭐 안 하면 불안해요. 또 책 읽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 없으면 앉아서 타면 되는데 강박증. 네, 강박증. 진짜 강박이 있어갖고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가끔 보신 분들이 가끔 댓글로 적거든요. 저는 만약에 진짜 사람이 좀 한가하는데 자리가 없으면은 저쪽 구석에 그냥 바닥에 앉아서 책 이렇게 읽고 봐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여유가 이렇게 쫙 와요. 이렇게 뭘 하든 해야 돼요. 뭐 스마트폰으로 뭐 보고서를 보던 아니면은 뭐 결제할 걸 누르던 하여튼 뭘 하긴 해야 돼. 놓을 수는 없어요 저는. 강박증. 강박증. 아무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9시에 이제 강연을 하면은 막 그렇게 하면 막 지옥철 타고 해서 헐레벌 떠 이제 가면은 막 8시 반인데 그막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시에 일어났다고 적어놨더라. 그래서 그거예요. 제가 그냥 아싸리 그러니까 9시 강연이면은 9시 강연이면은 지옥철을 탈 바에는 조금만 내가 하루니까 고생을 해서 6시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6시 50분에 타면 사람 없거든요. 6시 50분에 타고 그 강연장에 한 8시나 7시 50분에 도착하자.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그 근처 스타벅스들은 다 8시에 열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가고 이제 뭐 베이글도 시키고 베이글 평소에 먹지도 않거든요.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그냥 막 남들 나는 맨날 베이글 먹어. 오늘 네. 아침에 베이글 먹고 왔어. 그냥 뭐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아침 일찍 가서 책 읽는 것 자체가 허세가 쩔어 그냥. 아 그럼요. 그냥 그러면서 책은 허세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럼 가끔 옛날에는 막 뭐 이코노미스트도 넣어 그랬어. 읽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일단 이코노미스트 여기다 꺼내놔. 이코노미스트 여기서 꺼내놔. 허세 쩔잖아 그러면서 일단 이코노미스트 보는 척해. 모르겠다 그러고 넣고 그다음에 이제 책 봐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한 세네 번 했나? 세네 번 했나 진짜? 그냥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강연은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잖아요. 저는 미라클 나이트 가인데 이제 미라클 모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다음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러면은 새끼 너는 하루에 한두 번 하니까 1년에 몇 번 하니까 그게 되지 그게 되냐 그랬는데 저는 그랬잖아요. 삼성 댕길 때 버스가 5시 50분에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5시 매일같이 5시 막 20분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솔직히 짜증나요. 그러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같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희 막 씻지도 않고 막 대충 하고 막 옷만 입고 탄단 말이에요. 밥도 회사 가서 먹으니까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옛날에 빅보크할 때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예를 들면 그때 5시 50분 버스면 1분이라도 더 자려고 사투를 벌여요. 전날 진짜 옷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요. 바로 입을 수 있게. 진짜 거의 그 아이언맨 트랜스포머 되는 것처럼 수트 입는 것처럼 옷도 내가 다 정리를 해놔요. 1초의 낭비도 있으면 안 돼. 아침 시간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시간 나한테 기중하는데 빅보크할 때는 도저히 이 작업 속도로는 평생에도 안 되겠다. 맨날 같이 단순 노가다 이거 단어 보고 지우고 엑셀로 계속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이 속도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5시 반에 일어나다가 내가 5시에 일어나갖고 30분 작업하다 갔어요. 근데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막 여러분 막 내가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막 이렇게 막 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일어나고 막 키보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이러고 키보드 자국 막 얼굴에 나 있고 키보드 자국 나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 차 못할 뻔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거 하다가 이제 옛날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는데 영어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자고 있어 이렇게. 제가 근데 그거를 되게 오래 했어요. 삼성 다닐 때 3년 동안 자는 걸? 자는 것도 오래 하고 시도도 오래 하고 진짜 오래 했어 계속.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또 기분도 좀 좋고 흥박들. 그러니까 남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5시 일어났다니까 5시.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그때라도 내가 시간을 마련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발전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삼성도 저는 진짜 좋은 회사였는데 저는 삼성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삼성에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다 여러분 직장인데 이 지긋지긋한 회사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럼 탈출하려면은 이제 회사 밖은 정글이거든요. 지옥이고 정글이랑 지옥에서 여러분 뭐 아이템이 있어야 뭐 나쁜 놈들을 싸고 맹수를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무 생각 없이 직장 그만두면 인생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인생요. 그냥 인생. 무협지 얘기하면 그 강호에 나갈 때 무공이 높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당파에 있다가 조직이 좀 보았다가 독고다이를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강호에 나가서 근데 무공이 약해. 뭐 내공도 약하고 외공도 약해. 그러면 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다음에 도적대 만나면 그냥 잡혀가는 거죠. 제가 그 버스도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 타면은 그게 막 5시 뭐 50분 뭐 정자동에서 할 때 5시 50분에 탔나 뭐 6시 10분 아무튼 되게 일찍 타요 버스를. 왜냐면 아산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일가가 삼성이 8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막 회사 7시 반에 떨궈주려면 6시에 타는 게 맞구나. 5시 그래야 1시간 반 동안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 거기 다 몇 년씩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버스에서 되게 잘 자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류장에서 다 태운 다음에 마지막 정류장에 딱 하면 불을 꺼줘요. 기사님 다 자라고.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다 자는데 저는 그 더듬이 키우고 책 봤다니까요. 여전히 나 혼자 책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뭔가 발전해서 이 회사가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도 여전히 좋지만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독서밖에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영어 공부랑 중국 공부도 좀 하고 뭐라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 말고도 한 50명 중에 2~3명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그럼 또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선비처럼 이렇게 앉아서 책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싫어했어요. 제가 탁 깜깜한데 더듬이로 불 켜면은 쫙 밝아지니까 간달프가 이렇게 불 켜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알죠? 간달프가 이렇게 불 켜는 거. 그거 2번째 편인가? 말 타고 내려오면서 쫙 불 켜는 장면이 있어. 그 더듬이. 두 개의 탑. 거기서 간달프가 불 켜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되게 싫어했어. 나 욕하는 것도 들었어. 새끼 이거 욕도 들었어. 나 진짜 욕 자주 들었어요. 개새끼 또 왔네 그러면서 내 옆에 앉지도 않은 사람들이 덩치도 큰데 그거 불까 지키니까 한번 내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졸다가 탁 떨어뜨려갖고 촥 해서 이게 더듬이가 어디를 간 거예요. 근데 탁 꺼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내리려고 내 더듬이 어디 갔지? 내 더듬이 신봉사가 쳤는데 내 더듬이 어디 갔지? 했는데 안 찾아고 끝나고 찾으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거. 누가 그 끄고 주워갖고 버렸을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이 새끼 내가 버리고 간다. 내가 오늘만 기다려왔다. 내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기사님도 나랑 그 친한 기사님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자기가 찾아봤는데 없대. 누가 집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듬이 이게 히드라처럼 2개 있는 거 있어. 더 강력한 걸로 샀어요. 내가 열받게 해서 쌍더듬이로? 쌍더듬이로 1개짜리 쓰다가 2개짜리로. 이 새끼는 당해봐라. 쌍걸프. 그러면서 저 그거 하다가 이게 졸다가 막 책 떨어뜨리고 그런 적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책도 1년에 회사 다니면서 그 버스에서만 20권씩 미니멈으로 읽고. 자, 한번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시간을 벌어서 뭐 열심히 하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신 박사님의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이 이제 신 박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라게 드러났거든요. 진작 드러나지 않았나요? 아니 오늘 얘기에서 드러났어요? 오늘 얘기에 드러난 게 있어. 근데 제가 신 박사님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진 않을 거긴 한데 설명은 복잡해지니까 이런 게 이제 안티프레이즈라는 행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운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노출을 많이 시켜서 행운을 기다리는 것 중에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불운도 막아야 되잖아. 근데 그 불운은 우리가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변수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변수가 되게 루틴할 때는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에 하나 벌어진 것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죠. 오늘 9시에 강연인데 이게 뭐 오늘 얘기할 때는 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남처럼 뭐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되게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순간 거의 모든 그냥 프레들레트를 하는데 모든 안 좋은 변수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9시 갈 때 막말로 지하철 가다가 배가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 나 똥쟁이잖아.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똥쟁인데 나 옛날에 얘기 때 삼성버스 타다 바지에 똥 쌀 뻔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간 맞춰서 하면 이게 강연 느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평소에 자기 개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뭐 나중에 큰일을 하기 위해서 뭐도 있을 수 있는데 내 평소에 자기 개발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 중에 뭐냐면 어떤 변수에서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연히 내가 오늘 출근하면 내일 출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1년, 2년 하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게 3년, 4년, 5년, 6년, 10년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예민해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고가를 좋게 받고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회사가 폭탄 맞을 줄 그럼. 북한이 당연하지. 상상부터 포격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는 거거든. 아니면 IMF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자기 개발이 돼 있고 실력을 갖추고 있고 뭔가 하나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런 변수 속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안티프레즈 자체 중에 한 예거든요. 우리가 미라클 모닝, 미라클 나이트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죠. 내가 자영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스타트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세상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변수가 벌어졌을 때에 그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 자기 실력을 키워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 미라클 모닝과 미라클 나이트라는 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이 내용을 저희가 1초월장에 주구장창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게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어려워요. 주구장창 얘기한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로 택시를 탑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과 안 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는 매죠.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가까운 무조건 매죠. 거리인데. 불편하지. 그리고 가까운 거리인데 뭔 일이 있겠어. 저도 무조건 매요. 대부분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딱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딱 그냥 가슴만 할 거를 정말 큰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조금 불편한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아요. 이 안전벨트 하는 게 자기 개발 같은 겁니다. 평소에 나는 솔직히 이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뭐 크게 뭐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계속될 거라는 거 누가 장담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 일이 직장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럴 때 내가 평소에 자기 개발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닥쳐왔을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조금 보태드리면은 여러분 이게 보면서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 말고 인류는 결정론적 사고방식에 빠져갖고 이것도 되게 다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이게 뭐 10분, 20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이걸 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이 맥락이에요. 이 결정론적 사고방식에 빠졌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측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로 하면 뻔한 것 같지만 이게 겪어보고 지식의 탐색도 하면서 이론도 좀 공부하고 심화를 해보지 않으면은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님도 뭐 2년, 1년씩 교육받아도 이게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 운이 중요하지.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얘기하다가 어려워요. 다른 문제를 내봐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똑똑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뭐 책을 1000권, 2000권 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뭐 다 복잡게도 알고 다 알아요. 안티프레질도 다 책 읽고.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안티프레질 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아마 이건 유튜브에 찾아도 이런 개념도 나심 탈레밖에 이런 얘기 해줄 사람 없으니까 뭐 그 사람 유튜브 하지도 않을 거고 저희가 대한민국 잘 되라고 진짜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진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초월장의 책 자체가 안티프레질의 응용편이에요. 강론이죠. 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안티프레질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썼지만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거 그냥 어려운 게 당연한 게 그거 잘 되면 다 떼부자 될 텐데요, 진짜. 그러니까 다 떼부자 될 테니까 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뭐 안티프레질 뭐예요? 막 댓글 막 달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계속 쉬운 방향, 뭐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이 좀 체득할 수 있도록 계속 쉽게 설명해 드리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요번 에피소드에서 요거 이해한다고 절대 그래서 고 작가님이 이렇게 노파심에 말한 거 이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주 설명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쉬운 풀이로 이 조용하게 이 용어를 안 쓰겠다는 네, 거는 어려워요. 이 용어라면 또 헷갈려 하시고 근데 저희 영상 이 뼈아도 마찬가지고 일초월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안티프레질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어렵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좀 캐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행동하는 것에 일관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만약 자기 것으로 만들면 정말 큰 걸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이 비즈니스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거를 저희와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미라클 모닝 아무튼 뭐 미라클 하나만 붙여봐요. 미라클 점심도 있어요, 여러분. 미라클 점심! 미라클 베케이션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많아요. 미라클 휴일! 미라클 휴일도 있고 뭐 많아요. 미라클 쉬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아무튼 미라클 한번 붙여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삶을 잘 여러분이 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게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미라클 모닝과 미라클 나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에 더 유익하고 유쾌한 에피소드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